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은 ETF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장세는 2주가량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ETF는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도미넌스가 내려갔는데 현재는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쪽에서 가격 방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까지 나온다면 방어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염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를 정리하면서 과연 ETF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ETF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이 없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과연 ETF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이 없을까? 이 문제는 GBTC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GBTC로 생겨난 개념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비트코인 가격과 너무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구종과 그레이스케일 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표에는 1일차부터 6일차까지 ETF가 매입한 양과 그레이스케일이 던진 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게 던진 거고요. GBTC가 던진 거로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ETF가 매입한 양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하단을 보면 토탈이 적혀 있는데요. 플러스로 적혀져 있다면 그레이스케일이 던진 것보다 ETF가 매입한 양이 많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음수와 양수가 거의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파는 양과 사는 양이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조금 사는 양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와중에 비슷한데 왜 빠지는 걸까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이 하락 요인을 좀 과대평가했다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양에서는 많이 던지거나 아니면은 적게 매입한 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BTC에서는 500개, 400개, 600개가량 던져도 위에서 매입을 하니까 방어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산 물량이 많은 순간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과대 해석했냐? GBTC가 되고 있는 물량을 악재로서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이 앞으로 팔아야 될 물량은 50만 개에서 60만 개 사이입니다. 매일같이 500개에서 600개가량 던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던져야 될 물량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 악재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즉 마지막에 저거들은 투자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팩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하락 요인이 언제까지 유효하게 작용할 것인가? 현재 1일차부터 6일차 대략적으로 일주일치를 보면요. 일주일 동안 그레이스케일에서 ETF로 전환된 물량이 대략적으로 10%로 추산됩니다. 비교해보면 한 7만 개가량 7에서 8만 개가량이 되는데 GBTC는 한 50만 개에서 60만 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10%고요. 한 달이면 30%에서 40%로 추정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되는 기간이 두세 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두세 달이면 거의 진정될 이슈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눈앞에 두세 달짜리 단기 이슈를 두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해당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차트를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제가 두세 달로 정리하긴 했는데 물량이 절반 넘어가는 기간을 고려해보면 한두 달 정도면은 거의 끝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이 장세가 정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ETF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태껏 우리가 경험했던 장은 과거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ETF랑 GBTC가 나왔죠. 여기서 달라진 개념이 있는데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GBTC만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경우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간 보수적이다. 나는 좀 매입하기가 어렵다. 약간 기관에서 좀 보증을 해주고 그래야 된다. GBTC로 넘어갔고 나는 그냥 보유해도 된다. BTC였죠.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수수료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지금은 같은 제도권 안에 있는 ETF랑 GBTC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창렬맞은 GBTC의 수수료보다 위에서 말한 아이쉐어즈, 피델리티 같은 ETF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GBTC에서 ETF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수수료는 지금 현재는 10배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6배, 7배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차트가 나오는가? 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과거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린 아이덴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쉐어즈, 블랙락의 ETF를 예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과거에 블랙락이 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기 위한 ETF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편의상 1세대랑 2세대랑 시간 격차를 두고 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게 1세대고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게 2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아이쉐어즈 MSCI 이머징 마켓 ETF고요. 2세대는 거기에 코어만 묻혀서 판매했는데 상세 내역을 보면 수수료가 1세대는 0.7%였고 2세대는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0.1%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1세대보다는 2세대로 투자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에 맞게 2세대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표를 보면요. 1세대랑 2세대의 AUM입니다. 즉 우리 크립토에서 말하는 토탈 마켓캡으로 보시면 돼요. 출시하자마자 1세대는 꺼지는 걸 볼 수 있고 2세대가 1세대로부터 넘어온 물량을 거의 다 소화하는 식으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트코인 ETF랑 GBTC의 문제는 과거 예제에서 아이쉐어즈가 판매했었던 이머징 마켓의 ETF 2종 1세대랑 2세대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다. 왜냐? 여기서도 수수료 문제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왔었던 건데 비트코인 ETF랑 GBTC의 문제는 이 차트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간색 원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이 극초기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세대가 출시함으로 인해서 1세대에 AUM이 낮아지는 걸 두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와 정확히 대조되게 2세대가 반대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좀 다른 점은 기간이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예제가 되고 있는 아이쉐어즈 이머징 마켓 ETF 1세대, 2세대는 기간적으로 거의 한 7년에서 8년가량 이 세대 교체가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위에서 말씀드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유하는 또는 거래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이쉐어즈의 ETF, 편히 말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원래 높았던 상품이고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 세금 효과를 누리기 위해 묶여있는 사람이 많았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저 보유용으로 사람들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거래되는 볼륨량을 나타낸 건데 천천히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AUM 차트에서도 10년가량 진행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다를까? 거래하는 목적이 같다는 거죠. 위에서 말한 거는 사실상 목적이 다른 경우였고 우리가 GBTC를 매수했다 또는 아이쉐어즈, 피델리티 또는 BITB를 매수했다. 왜 매수했을까요? 다 같이 그냥 보유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대손손 물려줘서 뭐 10년 뒤, 20년 뒤에 팔겠다. 또는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1%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위 사례같이 목적이 다르지 않고요.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10에서 20%가량이 물량이 넘어온 걸 확인한 만큼 전환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줄 정리 또는 두 줄 정리해서 제 예시로 봤었던 이 기간이 두세 달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달 안에 또는 두 달 안에 정리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간다 내려간다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발 관점 폐기했냐 지금은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 제발 경제 언어방에 들어오세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오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질문할 시간에 들어오셔서 관점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무슨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무슨 폐기를 합니까? 관점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